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1번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으면 유체가 관내를 흐를 때 발생하는 직관부와 곡관부의 마찰 손실 수두를 설명하고 무디선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좀 과정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예, 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하면서 이제 최대한 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랑 키워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건설 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3교시 01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를 적어본다면 유체가 관내를 흐를 때에서 관내 유동 그리고 직관부 곡관부 그리고 마찰 손실 수두 그리고 무디선도 또 정도를 한번 키워드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해 나갈 그런 개요를 또 한번 적어 본다면 먼저 왜 마찰 손실 수두 또는 손실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느냐를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1번 베르누이 방정식과 손실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거고요. 다음에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직관부 손실에 해당되는 관내 손실을 적어볼 거예요. 저는 직관부를 관내 손실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직관부 손실이라기보다는 관내 손실로 표현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일단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곡관부 손실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4번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유체에 있어서의 그런 손실들을 공부할 때 좀 비슷한 개념들은 이렇게 모아서 공부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면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이제 이렇게 커넥팅 시키지 못한 채 공부가 되는 때가 있는데 유사한 개념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부해두면 효율성 측면에서 좋고 또 그런 지식의 확장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펌프 내 손실 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 유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펌프 내 손실도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써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5번은 이제 무디선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구획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번 베르누이 방정식과 손실 에너지입니다. 제가 아마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한두 번씩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계속 설명은 할 거예요. 먼저 베르누이 방정식을 얘기하려면 베르누이 방정식의 성립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해서 항상 저는 짚고 넘어갑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의 가정. 그래서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일단 정상유동이어야 되고요. 정상유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유동이죠. 뭐 속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어떤 한 지점에서 뭐 온도라든가 뭐 비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유동입니다. 변하는 유동은 뭐 언스테디 유동 또는 트랜지언트 유동,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점성 유동이고요. 비점성 유동의 또 다른 말은 뭐 비마찰 유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유동입니다. 그리고요, 유선을 따르는 유동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가정이죠. 성립 조건.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죠. 처음에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거기서 이제 비점성 유동을 가정하게 되면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 되고, 또 그 오일러 방정식에서 비압축성을 가정하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르누이 방정식의 이제 의미죠. 의미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베르누이 방정식의 공식을 보통 압력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수두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한번 써볼게요. 먼저 압력식부터. 그림은 그리진 않을게요. P1 플러스 2분의 1로 V1 제곱, 이게 어떤 그런 뭐 관이 있으면 관의 원이라는 점에서의 그런 에너지를 압력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이 쭉 긴 관이 있다 그러면 그 긴 관의 한 점을 1이라고 하고 다른 한 점을 2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적는 거는 1이라는 점에서의 그런 에너지를 압력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는 이제 지금은 이제 포인트 2에서의 그런 에너지를 압력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는 컨스트, 컨스트 일정하다 할 때 그 컨스트죠. 일정한 이 컨스탄트죠. 네. 지금 이제 압력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두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압력을 이제 밀도 곱하기 중력각도로 나눠주면 되죠. 왜냐면 여기 끝에가 여기 보이죠? 요 로즈 H1이 이제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포션이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에 대한 포션에서 이 로즈를 나눠버리면 이제 수두 단위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다 로즈로 나눠주면 수두식이 됩니다. 반대로 수두식에서는 로즈를 곱해주면 다 압력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P1은 정압, 그리고 2분의 1 로 V1 제곱은 동압, 다시 P1은 압력 에너지에 해당되는 포션, 2분의 1 로 V1 제곱은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한 포션, 즉 P1은 압력 에너지 또는 정압, 2분의 1 로 V1 제곱은 속도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또는 동압, 로즈 H1은 이제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포션이죠. 는 컨스트가 되죠. 네.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거는 압력 에너지 일단 포션 얘는 이제 뭐 속도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에너지 포션 얘는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포션이죠. 다시 얘를 또 쓰면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얘는 이제 정압에 대한 포션, 얘는 이제 동압에 대한 포션, 얘는 다시 위치 에너지에 대한 포션. 정압이랑 위치 에너지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낮아지면은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정압으로 바뀌고 또 위치가 올라가면은 정압이 또 위치 에너지 바뀌고 정압이랑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압은 이제 속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압력이기 때문에 정압이랑은 관계가 이렇게 덜하지만 이제 단면적이 변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압과 동압이 서로 또 주고받기도 하죠. 만약에 이러한 지금 제가 베르누이 방정식 공식에 대한 그런 압력식, 수두식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다 이해하실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리플로 남겨주시면 언제 한번 또 좀 더 이제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걸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 다들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공식에 대해서 이제 압력식, 수두식으로 썼고요. 이제 여기 단위만 써주면 얘는 이제 파스칼 단위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미터 단위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4번 실제 유동. 실제 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점성 유동, 실제 유동 점성 유동인데 이제 비점성 유동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실제 유동은 이제 점성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점성은 또 다른 말로는 마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찰 점성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있고요. 또 이제 엘보우 같은 경우 유동 방향이 변하죠. 그럼 유동 방향이 변할 때 이제 이렇게 유체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꺾이면서 이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한번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럴 때 에너지가 또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 방향 변화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있고요. 또는 리듀서 같은 경우 줄어듭니다. 관경이. 그러면 유동 단면적이 줄어들죠. 그때도 유체가 흘러가다가 흘러가는 방향 쪽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관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작아지는 포션만큼 이제 그 포션이 실제로는 각도를 가지고서 줄어들지만 이제 유체가 흐르는 방향 쪽에서 단면을 본다면 정사형된 면적을 본다면 그 줄어든 면적에 의해서 한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한번 일어납니다. 유동 단면적 변화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 뭐 방리에 의한 와류에 의한 손실도 있고요. 또는 주류에 중첩하는 뭐 2차 흐름에 의한 손실 이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만 써봤습니다. 실제 유동은 이런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들은 이제 마찰이한 손실 같은 경우는 관마찰 손실 수두라고 해서 손실 에너지를 수두로 이제 표현해서 이제 실제 유동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이런 유동 방향 변화라든가 유동 단면적 변화에 의한 손실은 이제 마이너한 손실이라고 해서 부차적 손실 수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수두. 네. 수두로 표현하면 얘는 H 마찰이니까 프릭션이 되고요. 얘는 H 부차적 마이너 M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예를 이제 두 개를 들어보면은 뭐 밸브 엘보 T 리듀서 등등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실제 유동이 반영된 베르누이 방정식 공식을 써볼게요. 5번 실제 유동이 반영됐기 때문에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의 공식. 이것도 압력식과 수두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조금 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와서 쓸게요.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플러스 로 GH1 는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 제곱 플러스 로 GH2. 근데 1에 있던 상류 1에 있던 유체가 상류 2에 하류 2에 있는 위치로 가면서 상류 1에 있던 유체가 하류 2에 있는 위치로 흘러가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배관 벽면에서나 아니면은 뭐 엘보나 T, 리주소 등을 지나면서 이제 이런 손실 수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되죠. 일단 손실 수도니까 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밀도랑 중력과 속도를 곱해줘야지 이 압력과 맞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로 G 곱하기 HF 플러스 HM이 됩니다. 얘도 컨스트 되고요. 얘를 이제 수도 단위로 바꾸면은 로 G분의 P1 플러스 2 G분의 V1 제곱 플러스 H1는 로 G분의 P2 플러스 2 G분의 V2 제곱 플러스 H2 플러스 HF 플러스 HM이 되는 거죠. 컨스트. 여기서 제가 색깔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압력식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수두식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조금만 더. 여기다가 이제 여기 파스칼을 썼으니까 여기는 다르게 뉴턴 퍼 미터 제곱 텀으로도 한번 써볼게요. 얘랑 같은 거 아시죠? 여기서 다르게 표현한 게 단위 한번 다르게 표현해 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압력 에너지 텀, 또는 다른 말로는 정압 텀, 여기는 운동 에너지 텀, 또 다른 말로 동압 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베르누이 방정식을 언급한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면 이런 곡관부 손실, 관내 손실, 펌프 내 손실,
다 손실 에너지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자체가 이제 비점성 유동을 가정하기 때문에 비마찰 유동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유동에서는 그런 점성에 의한 마찰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그 외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실제 유동에 적용하려면 이런 손실들을 반영을 해줘야지 이제 실제 유동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베르누이 방정식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각각 곳곳에서의 손실을 구해서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 반영해 줌으로써 실제 유동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구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쭉 작성을 해보니까 한 3장 정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배치를 생각을 해서 제가 2번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4번 먼저 여기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4번 펌프 내 손실을 먼저 작성할게요. 펌프 내 손실. 원래는 관내 손실 먼저 나가야 되는데 펌프 내 손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펌프 내 손실은 1번 수력 손실이 있고요. 이거는 여기서 실제 유동에서 마찰 점성에 의한 손실처럼 마찰 점성 손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동 방향 변화, 유동 단면적 변화 등에 따른 이제 부차적 손실이 있습니다. 수력 손실은 관 내에서 의미하는 그런 마찰에 의한 손실 또는 부차적 손실에 의한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펌프도 그 안에 케이싱이 있고 임펠러가 있고 또 안내깃이 있기도 하고 또 흡입관, 송출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마찰이 발생을 할 거고 또 펌프 내에서도 이제 유동 방향이 막 변하죠. 원심 펌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동 단면적도 변하는 구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관내 손실에서 다루는 그런 손실들에 해당되는 것을 펌프 내에서 손실로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거는 수력 손실입니다. 하지만 펌프 안에는 그런 수력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 3번 더 쓸 거거든요. 예. 1번이 수력 손실이었고요. 얘는 이제 수력 효율과 펌프도 이제 효율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수력 효율과 연관 있습니다. 2번은 이제 누설 손실입니다. 누설 손실. 펌프 내에서도 이제 각 틈새라든가 아니면은 뭐 평형공 또는 뭐 평형 원판과 격판 사이 이렇게 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틈에서 누설 유량에 의한 손실을 이제 누설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설 유량 손실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적 효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펌프 내 손실은 제가 요거를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라. 왜냐면 그 확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적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숙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는 걸 베이스로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음번 이런 기출 문제 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또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3번은 기계 손실입니다. 기계 손실에도 마찰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점성 손실 같은 마찰 손실은 아니고요. 기계적 마찰 손실입니다. 이제 축봉 장치에서도 이제 마찰이 발생하고요. 그쵸? 축봉 장치, 메카니컬 실 타입도 있고요. 블렌드 패킹 타입도 있고요. 다 마찰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베어링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축봉 장치 그리고 베어링 또 그 외에 원판 마찰 손실도 있습니다. 원판 마찰 손실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면 펌프는 이제 저압의 유체를 이제 압력을 높여서 이제 토출시키는 장치죠. 그러면은 이 토출구 쪽에 이제 압력이 높은 유체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 압력이 높은 유체가 이제 그 토출축에 이제부터 위치해 있으면서 이제 임펠러의 회전을 조금 방해하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을 원판 마찰 손실이라고 합니다. 얘는 기계 효율과 연관이 있죠.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펌프 내 손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내 손실로 갈게요. 관내 손실도 이제 여기 베르누이 방정식의 손실 에너지만큼 좀 양이 깁니다. 네,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관내 손실. 뭐 직관부 손실이죠. 문제에서는 관내 손실이라고 써줄게요. 직관부 손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이제 그런 마찰에 의한 손실 그리고 이제 유동 방향 변화, 유동 단면적 변화 그거의 손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직관부 손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곡관 그리고 뭐 확대관, 축소관 등에서의 손실도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1번 마찰, 점성, 손실은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관마찰 손실 수도 로 표현을 많이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마찰 손실입니다. H 프릭션. 그러면
이 H 프릭션에 의한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H 프릭션은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관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관경 분의 관 길이 곱하기 2G분의 V 제곱입니다. 2G분의 V 제곱은 이제 동합 텀이랑 똑같죠. 얘 단위는 이제 미터이고요. 먼저 여기다가 한번 나왔던 그런 이 변수들을 써볼게요. F는 관, 마, 찰, 손, 실, 개, 수입니다. 얘는 이제 무차원 수이고요. 그리고 L은 관 길이입니다. 단위는 미터이고요. D는 관경입니다. 밀리미터일 수도 있는데 여기 관 길이가 이미 미터이기 때문에 얘도 미터이고요. V는 유속입니다. 얘는 이제 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G는 이제 중력 가속도,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고요. 그걸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F 관마찰 손실계에서 좀 궁금하죠? 이 관마찰 손실계수 F는 이제 여기서 이 라지 F는 그냥 함수 펑션이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레이놀드 수랑 이제 상대 조도라고 하죠. D분의 입실론. D분의 입실론 상대 조도라고 하고, 입실론은 얘는 평균 표면 거칠기입니다. 얘도 단위도 아마 이제 미터야겠죠. 길이 단위. 그럼 뭐 절대 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면 뭐 매끈한 관이더라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미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막 꺼끌꺼끌꺼끌하게 돼 있죠. 예. 뭐 프로파일 또는 러프니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 관마찰 손실계에서 F는 레이놀드 수랑 이 상대 조도의 함수이고, 이제 무디 선도라고 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무디 선도가 이런 관마찰 손실계수를 y축으로 해서 이제 x축에는 레이놀드 수, 그리고 또 다른 y축에는 상대 조도로 하여금 상대 조도가 얼마이고 레이놀드 수가 얼마일 때 관마찰 손실계수를 뽑아내는 그런 선도를 무디 선도, 무디 다이아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 선도 같이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관마찰 손실계수 기본적인 식은 이제 이런 식이고요. 이 관마찰 손실계수 F는 레이놀드 수랑 이제 상대 조도의 함수이다. 그리고 얘는 무디 선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다르시 바이스 방정식합니다. 다르시 바이스 바흐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무디 선도 통해 F를 찾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F를 이제 또
이제 레이놀드스 분의 64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측류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얘는 하겐, 포화젤,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 F는 여기다가 R분의 64를 넣은 식을 하겐, 포화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측류이기 때문에 레이놀드 수는 2100 이하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레이놀드 수가 나와야겠죠? 는 점성계수분의 밀도, 유속, 관경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무차원수죠. 또 하나 있습니다. F가 0.3164 R2에 마이너스 4분의 1승일 때 얘는 이제 블라지우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레이놀드 수가 3000보다 크고 10의 5승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식을 통해서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그거를 블라지우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손실 중에서 이제 마찰 손실을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 손실 있습니다. 부차적 손실. 얘는 이제 부차적 손실 수두라고 하고요. H 마이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M은 K 부차적 손실 계수 곱하기 2G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약간 눌려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K는 부차적 손실 계수이고요. 무차원수입니다. 그래서 V나 G는 아까 위에서 이제 커버했었죠. 네. 그래서 이 K 값이 단위가 이제 미터고요. K 값이 이제 그런 뭐 밸브냐 아니면은 엘보우냐 T냐 리듀서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K는 보면 10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0.9인 경우도 있고 2.5인 경우도 있고 제가 샘플로 여기 적어본 거요. 0.9인 경우도 있고 0.42인 경우도 있고 1.8인 경우도 있고 0.1에서 1.3인 경우도 있고 써보면은 얘는 이제 글로브 밸브인 경우에 0.9는 이제 게이트 밸브인 경우에 아마 풀 오픈인 경우입니다. 얘는 체크 밸브인 경우에 0.9는 이제 90도 엘보인 경우에 0.42는 45도 엘보인 경우에 1.8은 T인 경우에 0.1, 1.3은 이제 리듀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숫자들은 조금씩 그런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참고 서적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밸브는 참 엄청 크구나. 게이트 밸브 예외인 경우에 T도 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따가 이제 상당 길이로 이제 변환을 해서 관 길이로 따지면 얼마만큼 긴 그런 마찰 손실인가를 따져볼 수 있게 상당 길이를 구하는 그런 간단한 방식도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아, 이 숫자들이 관 길이로 따졌을 때는 얼마만큼 긴 거구나, 또는 얼마만큼밖에 안 길구나 이렇게 따지는 용도로 네, 비교해 보시면 돼요. 3번 3번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관내 손실을 이제 직관부 손실로만 이제 한정을 지었는데 사실은 이 관내 손실 안에 직관부 손실도 있고 곡관부 손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기 언급했을 때 관내 손실이 직관부 손실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조금 편협된 얘기였고 실제로는 이 관내 손실 안에 직관부 손실과 곡관부 손실 또 이제 곡관이 아니더라도 밸브와 같은 또는 T와 같은 리듀서와 같은 이렇게 이연관에서의 손실까지 포함된 거를 이 관내 손실을 적용을 했고요. 그 관내 손실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직관부 손실, 곡관부 손실 또는 다른 이연관 손실이 있고 그 중에서 곡관부 손실을 조금 더 풀이로 나열한 것이 이제 이 괄호 3번입니다. 수식은 여기 관내 손실에서 이 곡관부 손실에 의한 그런 손실도 수식으로서 부차적 손실로 한 번에 표현을 했고요. 부차적 손실 계수가 달라지죠. 부차적 손실 수두 공식은 동일한 형태를 취하나 이게 곡관이냐 아니면은 뭐 리듀서냐 아니면은 T냐 이렇게 어떤 이연관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부차적 손실 계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3번 수력 반경. 수력 반경은 뭐냐?
얘는 이제 RH라고 하거든요. 하이드롤릭 레이디우스 하이드롤릭. 그러니까 만약에 관이 원형관이면 좋은데 이제 관이 뭐 사각형일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근데 이런 관내 손실에서의 마찰 손실을 보면은 이제 여기 직경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 상대 조도에서도 직경이 들어가고 또 이 레이놀드스에서도 직경이 들어가죠. 그럼 이 비원형관일 때 이 뒤에다 어떤 걸 넣느냐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수력 반경이라는 개념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반경의 공식부터 적으면은 이제 RH는 P분의 이제 A입니다. 그래서 A는 유체의 단면적 그리고 P는 접수 길입니다. 물에 접한 부분의 관 내에서 물에 접한 부분의 길입니다. 얘는 만약에 원형관이라 가정했을 때 A는 4분의 파이 D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D제곱 나누기 4분의 이제 원형관의 둘레, 원형이 만관돼서 흐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원형관의 둘레가 접수 길이가 되죠. 그때는 파이 D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D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관의 직경은 4RH라는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관을 4개를 그려서 하나는 이제 만관, 정사각형, 만관,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관. 얘는 만관은 아니고 이제 3분의 1 정도만 채워진 그런 직사각형 관. 그럼 이때의 수력 반경을 구해볼게요. 이때 길이는 A, 또 A, 얘도 A, A. 얘는 여기 이 짧은 길이가 A, 얘가 B라고 할게요. 얘는 RH는 하나, 둘, 셋, 넷 4A분의 A제곱이 되죠. 얘는 RH는 여기를 제가 잘못 썼죠. A가 아니라 B죠. 얘를 이제 접수 길이는 2A 플러스 2B분의 A, B죠. 이 같은 경우는 RH는 A 플러스 2A 플러스 접수 길이는 B 하나죠.
B분의 AB 이렇게 됩니다. 이 단면적은 이 유체가 차지하는 단면적이고요. 이 접수 길이는 이제 유체가 관과 닿고 있는 그 접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은 유체가 차지하고 있는 단면적, 접수 길이는 유체가 닿고 있는 그 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관이다. 얘는 근데 나누면 4분의 a까지 되고요. 약분이 되니까요. 여기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뭐 관마찰 손실 계수 중에서 그쵸? 관내 손실 중에서 관마찰 손실 수를 구할 때 이 직경에다가 이 D에다가는 요 수력 반경에다 4를 곱한 값을 넣으면 되고요. 또 상대 조도나 레이노드 수와 구할 때도 여기다가 4를 곱한 값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를 넣어야 될 자리에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 수력 반경에다가 4배를 곱한 값들을 넣어서 이제 마찰 손실 수두를 관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반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4번이 상단 길입니다. 랭스 이퀴블런트 이렇게 쓸게요. 상단 길이는 이제 실무에서 이제 업무를 할 때 이제 이런 부차적 손실 수두랑 이제 관마찰 손실 수두를 동일한 방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좀 간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차적 손실 계수로 뭐 사용해도 좋지만 이 각각의 부차적 손실 계수를 이제 요거 해당되는 이 L 길이를 구해서 이제 계산을 좀 더 같이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손쉽게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상당 길이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상당 길이는 결국 이 부차적 손실이랑 마찰 손실을 한번 봐보세요. 2지분의 V제곱을 빼면 얘는 이제 이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차적 손실 계수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부차적 손실 계수랑 FDL이랑 F 곱하기 D분의 L이랑 같다는 식을 쓴 다음에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F도 알고 있고 또 D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L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 2를 쓸게요. 이게 K다. 그러면 L2는 F의 K, D. 네. 이게 상당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베르누이 방정식의 손실 에너지 그리고 관내 손실 이 관내 손실에는 직관부 손실과 이연관 손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내 손실까지 있고요. 이 곡관부 손실과 무디선두는 다음 장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형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곡관, 확대관, 축소관, T, 밸브 등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 점성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마찰 점성이 어디 들어가는지. 여기서도 마찰 점성, 마찰. 부차적도 한번. 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곡관부 손실이죠. 곡관부 손실은 여기 한번 엘보우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곡관부 손실이 있으면, 곡관이 있으면 먼저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흘러가겠죠.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유체가 또 뭐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 마찰이 계속 마찰이 계속 있겠죠. 얘도 관이니까 마찰에 대한 손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곡관부에서는 이제 박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쵸? 여기서도 방리에 의한 그런 와류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곡관부를 유체가 흘러간다 가정을 할게요. 유체 속도가 이제 일정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유체가 흐르는 이 곡관부의 바깥쪽은 이 길이가 좀 더 길죠. 그리고 안은 조금 짧고요. 그러면 유체의 속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흘러가다가 여기는 더 빨리 흘러가요. 여기는 똑같이 흘러가지만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연속성 관점에서 일로 흘러가는 유체는 빠르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유체는 길이가 길어서 조금 느립니다. 동일한 속도인데, 그러면 이쪽에 약간의 빈 공간을 이쪽에서의 그런 유체가 채웁니다. 그리고 그럼 이쪽의 유체가 일로 가면 채우니까 이쪽은 또 비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유체가 또 이쪽을 채우고, 예, 이런 식의 단면상의 흐름이 또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기니까 연속성 관점에서 얘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채워서 흘러가지만 얘는 조금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의 빈 공간을 이 안쪽의 유체가 가서 채우고, 그러면 안쪽의 유체가 또 일로 갔으니까 이쪽은 살짝 비겠죠. 그러면은 이 바깥쪽의 유체가 또 안쪽으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단면상의 2차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다 그리면은 이제
안쪽으로는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뭔가 이제 여기서도 표현한다면 이제 이런 빨간색의 2차 흐름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이 바깥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둘레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안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2차 흐름이라고 하고요. 얘는 주류 주류 하고요. 얘는 박리 와류 얘는 마찰 점성 색깔로 표현을 해봤어요. 네. 그럼 쭉 적어볼게요. 제일 먼저 거는 이제 유동 방향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딱 흘러가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충돌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 배관에 좀 전달이 되겠죠. 하중 형식으로 보통 트러스트 포스라고 하죠.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유동 방향 변화에 의한 그런 충돌에 의한 그런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동 방향 변화에 의한 적었던 걸 똑같게 적기 위해서는 유동 방향 변화에 의한 손실 변화에 의한 손실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 마찰 점성에 의한 손실 찰 점성에 의한 손실이고요. 세 번째 박리로 인한 와류의 발생에 의한 손실 박리로 인한 와류의 발생에 의한 손실 박리로 인한 와류의 발생에 의한 손실이고요. 4번 이런 주류에 중첩하는 2차 흐름의 발생에 의한 손실 주류에 중첩하는 2차 흐름의 발생에 의한 손실 이렇게 국관부 손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곡관부 손실은 이제 이런 1번, 2번, 3번, 4번에 의해서 이제 뭐 곡관부 손실에 해당되는 부차적 손실 계수로 계산되어 또는 뭐 측정이 되어서 실험에 의해서 구하여져서 이제 곡관부 손실로 수두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K가 결정이 되고 곡관, 그래서 이제 H 마이너 부차적 손실 K 2분의 V 제곱 이렇게 돼서 복관부 손실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차점성의 주기에 중첩하는 후 발생의 그리고 방리로 인한 와류의 발생에 의한 손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무디선도. 무디선도는 이제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무디선도 이렇게 다이아그램. 의미는 관마찰 손실 계수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마찰 손실 계수의 변수는 이제 레이놀드 수 상대 조도 함수입니다. 그러면 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도가 조금 예쁘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무디선도에서 중요한 거는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냐, 가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고 또 다른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가로축이 레이놀드 수인데 레이놀드 수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변화하냐. 또 다른 세로축이 이제 상대 조도인데 상대 조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냐. 뭐가 관마찰 손실 계수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F가 되고요. 관마찰 손실 계수 되고요. 축은 이제 R리가 되겠어요.
레이놀드 수가 됩니다. 얘는 이제 D분의 입실론 상대 조도 의미하죠. 상대 조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스랑 여기를 여기를 레이놀드수를 2100으로 볼 거예요. 2100 이하는 충유잖아요. 여기를 4000 정도로 볼 거예요. 왜냐면 레이놀드 수를 구분 짓는 것, 아니야, 충유와 난류를 구분짓는 게, 충유는 레이놀드 수가 2100 이하일 때, 그리고 난류는 레이놀드 수가 4000 이상일 때로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2100과 4000 사이는 이제 1000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4000도 그어볼게요. 충유 영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난류 영역에서는 제가 조금 신중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기다 좀 수치를 좀 더 적어 넣을게요. 이 정도를 뭐 0.1 정도도 한번 적어보고요. 여기를 0.03 정도 적어보고요. 여기다가는 뭐 0.08도 한번 적어보고요. (0.08은) 요 정도
적어볼게요. 이쪽을 상대 조도는 이제 0.05 정도로 적어볼게요. 0.03은 한 이 정도고요. 0.005 여기는 뭐 0.008 적어보고요. 여기는 0.004개입니다. 001 그러고요. 이런 숫자들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에 하나씩 적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경향을 봐야 돼요. 먼저 세로축은 이제 관마찰 손실 개수죠.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갈수록 숫자는 커질 거고, 또 레이놀드 수도 이제 1로 갈수록 가로축으로 플러스 x축 할수록 커지겠죠. 그리고 상대 조도도 이제 올라갈수록 당연히 숫자가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측류 영역에서는 레이놀드 수가 커질수록 관마찰 손실 개수가 작아집니다. 근데 그 작아지는 게 이제 어떤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를 갖고요. 근데 사실 이건 직선적인 관계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스케일이 지금 아마 로그 스케일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로그 스케일로 표현이 됐을 때 직선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류일 때도 마찬가지로 천이 영역 난류일 때도 마찬가지로 레이놀드 수가 커질수록 이제 관마찰 손실 계속 작아집니다. 근데 상대 조도가 커질수록 이게 상대 조도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높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 조도가 높을수록 그 그래프들이 만나는 이 선들이 상대 조도를 의미합니다. 상대 조도가 높을수록 관마찰 손실 개수는 더 커지겠죠. 왜냐면 상대 조도를 보면은 이 분자가 이게 평균 표면 거칠기잖아요. 절대 조도라고도 하죠. 얘가 이제 거칠거칠한 정도인데 이게 거칠거칠할수록 평균 표면 거칠기가 커질 거고 상대 조도가 커질 거죠. 그 거칠거칠할수록 관마찰 손실 개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레이놀드 수 공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모에 점성 계수가 있고 이제 분자에 이제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관경 있잖아요. 이 레이놀드 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분모는 점성력 그리고 분자는 관성력이죠. 레이놀드 수가 크다는 거는 이제 점성력보다 관성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점성의 영향이 크면 이제 유체가 잘 흘러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 또는 마찰이 잘 발생을 할 거고 반대로 이제 관성력이 크면은 점성력이 작다면 좀 점성 계수가 작다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면 그러면 관성력이 더 우세할 거고 그럼 유체가 더 흘러가려는 그런 관성의 힘이 더 세다는 거니까 그 마찰이라든가 점성이 더 적겠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의미하는 것은 점성력분의 관성력인데 당연히 레이놀드 수가 크다는 거는 이제 관성력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은 점성이나 마찰이 적을 것이고 그래서 관마찰 손실계수 작게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분모인 점성 계수가 크다면 그러면 점성력이 더 커지게 될 거고 그러면 난류는 이제 레이놀드가 작아지면서 층류가 되지만 그만큼 점성이나 마찰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마찰 손실 계수는 더 커지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무지선도입니다. 그래서 쓰면은
레이놀드 수가 커질수록 관마찰 손실 개수는 작아지고, 얘가 커질수록 관마찰 손실 개수는 커진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관마찰 손실 개수를 찾아낼 수 있는 선도가 무디 선도이다 까지가 이제 오늘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기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01번 문제 풀이해봤고요. 관내유동, 직관부, 곡관부, 마찰 손실수도, 무디 선도가 키워드였습니다. 1번 베르누이 방정식과 손실 에너지를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내 손실을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3번 곡관부 손실을 다뤄봤고요. 4번 펌프 내 손실을 다뤄보았고요. 다시 5번 무디 선도를 다뤄보았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의미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근데 실제 유동에서 이제 마찰에 의한 손실, 유동 방향 변화에 의한 손실, 유동 단면적 변화에 의한 손실, 이런 각종 손실이 있기 때문에 베르누이 방정식에 이런 손실 에너지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 유동이 이런 손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내 손실 또는 펌프 내 손실, 이런 각종 손실을 또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내 손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의미한 관내 손실은 이제 직관부 손실, 직관부는 주로 마찰만 있겠죠. 점성이한 마찰만 있을 거고, 관이라는 거는 이제 곡관부가 있죠. 또 T도 있고요, 밸브도 있고, 이렇게 이연관들이 있죠. 그 이연관 내의 손실까지도 나타내는데, 그런 이연관에서 손실은 보통 부차적 손실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연관에서 손실은 이연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 부차적 손실 개수가 다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해당 이연관에 맞는 부차적 손실 개수를 이용을 해서 부차적 손실 수두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수력 반경이라는 개념, 아니면 원형관이 아닌 경우 이제 이 수력 직경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력 반경을 통해서 이제 수력 직경을 구해서 이제 손실수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만약 직경에다가 이 수력 직경을 넣게 되면은 이제 된다는 의미고요. 이제 상단계리, 왜냐면 이 부차적 손실 수도에서 부차적 손실 개수를 이제 관의 길이로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냥 이 빨간색과 빨간색의 관계식을 통해서 상단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3번 곡관부 손실. 곡관부 손실은 이제 관내 손실에서, 그리고 부차적 손실에서, 곡관이면 엘보우를 의미하죠. 이 엘보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손실들이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어떠한 손실들이 있냐? 가장 큰 건 유동 방향 변화, 충돌을 한번 하겠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될 거고, 또 기본적으로 마찰 점성이라는 손실, 그리고 와류의 발생, 그리고 2차 흐름의 발생에 의한 손실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곡간부 손실이 이제 K로서 곡간부 손실 계수, 부채적 손실 계수로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부채적 손실 수도 공식을 통해서 이제 부채적 손실 수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은 이제 펌프 내 손실입니다. 이렇게 각종 손실을 공부할 때 펌프 내 손실을 또 따로 공부하면은 이제 연관성이 좀 떨어지겠죠, 공부할 때. 그 때문에 펌프 내 손실도 이제 수력 손실, 누설 손실, 기계 손실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디선도 차트 이렇게 그려보았고요. 이렇게 예쁘게 그리진 않은 것 같지만 세로축이 의미하는 건 관마찰 손실 계수, 상대조도, 그리고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레이놀드 수. 그리고 이 레이놀드 수가 커질수록 관마찰 손실 계수가 작아진다. 상대조도가 커질수록 관마찰 손실 계수는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